자, 문자와식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문자와식. 문자와식. 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문자끼리의 곱, 그러니까 x 곱하기 y라든가 숫자와 문자의 곱, 3 곱하기 x다. 그럴 때는 우리는 뭐를 생략한다?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어떻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x, y. 이러면 x 곱하기 y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x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같은 말이다. 곱셈 기호는 생략할 것이다. 곱셈 기호는 생략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x 이거 얼마야? 1 곱하기 x 1에다 보고 그냥 x죠. x 1 곱하기 3 그러면 그냥 3이잖아. 그치? 그냥 x라고 쓰면 돼.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마이너스 1 곱하기 x 그러면 얼마라고 쓰겠어요?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돼. 아, 마이너스 x라는 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x구나. 이런 판단이야. 됐죠? 곱하기 기호는 첫 번째 생략한다. 곱셈 기호. 곱하기는 생략한다. 두 번째는 자, 문자가 예를 들어서 x, a, b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문자 얘네들은 곱한 거죠? x 곱하기 a 곱하기 b란 뜻이죠? 이랬을 때는 문자를 항상 쓸 때는 항상 알파벳 순으로 쓴다. 알파벳 순으로. 이거 어떻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xay, xab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 abx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알파벳 순으로 쓴다.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알파벳 순으로 쓴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자, 나누기. 그러니까 a 나누기 b다. 이렇게 나누기는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안 쓸 거예요. 중학교 때는 안 쓰고 항상 곱하기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곱하기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되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b분의 a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눗셈은 분수로 표현한다. 다음 네 번째. 자, 답이 3분의 15 이렇게 16 이렇게 나왔어요. 3분의 16.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항상 뭘 고쳐야 됩니까? 대분수로 고쳤죠?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대분수로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분수 상태로 나타내. 가분수 상태로 쓴다. 분수를 쓴다. 가분수 상태로 사용한다. 물론 약분은 해야 되겠지. 그쵸? 약분이 되면 최대한 약분을 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2분의 8이다. 이 상태로 답 쓰면 안 되겠죠. 약분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치? 약분은 반드시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a 곱하기 b래. 그럼 이것을 aab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곱셈이 아무리 생략돼도 뭘로?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하죠. 이렇게 a의 제곱 b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한다. 됐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자와식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자식이야. 이제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x가 4고 y가 3인데 x, y를 구하라. 얼마라는 얘기야? 얼마라는 얘기예요? x가 4고 y가 3이면 곱하기가 생겼다는 얘기죠? 얼마? 1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문자식이야. 자, 요 연습들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곱셈과 나눗셈의 기호의 생략 이런 얘기들인데, 자, 여기 문제 중에서 여기 5-2번 한 명씩 선생님이 한번 시켜보면서 해볼게. 자, 681번
그리고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있으면 항상 숫자를 먼저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곱셈 기호를 생각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 0.01x. 오케이? 0.01x. 이렇게 쓰면 돼요. 다음 두 번째 거는 윤주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뭐 틀려도 돼, 처음에는. 두 번째 거. 저거요? 음. X. 음. 잠시만요. 답이 y분의 Y분의 음. X 빼기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왜? 이거 전체를 얘로 나누는 거니까 나눈다는 것은 이게 분수죠. 이렇게 쓰면 돼요. 보민아, 683번 뭐라고 써야 될까? 10A. 그쵸, 10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숫자끼리는 계산하고. 숫자끼리의 곱셈을 갖다가 곱셈 기호 생략하면 안 되지. 숫자는. 이거 생략해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숫자는 곱셈을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영서야, 이거 어떻게 쓸까?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a 더하기 b가 맞아요? 아니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맞을까? 둘은 다른 건데. 첫 번째요. 첫 번째? 자, 우리 봐봐. 얘를 계산한 순서를 보면 얘부터 계산한 다음에 얘를 하죠. 그치?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죠? 2분의 a지. 2분의 a를 계산한 다음에 b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게 맞는 거야. 알겠지? 얘는 어떻게 써야 이렇게 되는 거냐면 a 더하기 b를 2로 나눴다. 이렇게 돼야 얘가 되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틀려도 좋아. 처음 배울 때는 틀려도 차라리 자기가 뭘 했는데 틀린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처음 배울 때는 틀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이게 맞는 거다라고 바로 잡아주잖아. 그러면 그 부분들은 오히려 자기한테 각인이 되겠지. 그다음부터는 안 틀릴 거 아니야. 얘는 얘다, 얘. 뒤에 거다. 자, 요거 봄이나 이거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 그렇지. 잘했어요.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윤주야, 얘는 이거 잘해야 돼. 그거요? 음, 그게 음. 잠시만요. 3B분의 2. 어떻게 알았지? 자, 3b분의 a야. 자, 이게 이런 과정인 겁니다. 봐봐. a가 있고 나누기 3이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리고 나누기 b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은 3b 분모끼리 곱하면 3b 되고요. a11 곱하면 a 이렇게 되니까. 그치? 3b분의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영서 이거 얼마 될까요? 계산 순서만 고려를 잘 하면 돼. 계산 순서. 마이너스 2A 2a 더하기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B. 마이너스 1b? 마이너스 1은 아까 어떻게 한다 했지? 1 곱하기 a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a로 이렇게 생략해 보인다고 했죠?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a 해도 마이너스 a로 생략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b 이러면 그냥 얘는 마이너스 b인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정확하게 쓴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맞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면 얘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 되지. 원래 아까 쓴 것처럼 원래 이거거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까 마이너스로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지? 이제 감들 잡았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자, 근데 이거 이만큼 해가지고는 아직 우리가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 더 위에 거 한번 또 볼게요. 자, 쌤이 해볼게. 얘는 자, 이거 계산하면 b분의 a야. 곱하기 마이너스 1에. 그럼 얘는 분자에 있는 거야, 분모에 있는 거예요? 분모에 있는 거야, 분자에 있는 거야? 분자에 있는 거죠.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b분의 마이너스 2a. 됐지? 자, 얘도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5분의 x고요. 이렇게 하면 2분의 가로가 있기 때문에 전체 y 플러스 z 이렇게 된 거지. 플러스래. 이렇게. 됐어요? 자, 얘도 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7분의 a. 이렇게 하니까 c분의 b. 둘이 더하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둘이 곱하고 나누고 나누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x 곱하기 y 빼기 3. 나누기니까 곱하기 z분의 1 나누기니까 곱하기 8 이렇게 된 거죠? 맞지? 그러면 얘는 분모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 z밖에 없잖아. 분자에 있는 것은 다 곱하면 8x y 빼기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곱셈 나눗셈 기호가 다 사라졌잖아요. 하나도 안 썼잖아. 다음 문제. 자, 곱셈 기호를 사용할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얘가 이렇게 나오면 뭘 의미하는 거냐? 3 곱하기 a 곱하기 b겠지. 그쵸? 얘는 a 곱하기 a 곱하기 b겠지. 곱셈 기호로 나타내었으니까. 얘는 3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x 곱하기 y겠지.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z겠죠. 이렇게 곱셈기호로 모두 표현했죠.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표현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 자, 얘를 나누기 기호를 사용해 나타내어라. 자, 뭐야? 5 나누기 x. 그쵸? 얘는 이렇게 쓰면 틀려. x 빼기 y 나누기 3이라고 쓰면 틀리죠. 왜 틀릴까? 이렇게 하면은 다시 고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 먼저 계산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뺄셈하고 덧셈보다 나눗셈이 있으면 그치? 그러니까 가로를 쳐야 정답이 되는 거지. 맞지? 이게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들도 이런 연산법칙을 제대로 안 배운 친구나 생각을 안 한 친구들은 되게 많이 틀려요. 얘는 어떻게 했었죠? a 플러스 b를 얘를 얼마나 나눈 거? 전체 2로 나눈 거죠. 얘도 가로가 반드시 필요하죠. a 플러스 b 나누기 2라고 쓰면 틀린 거야. 이러면 틀린 거야. 얘는 마이너스 2가 있고 얘를 마이너스 2라는 놈을 얼마로 나눈 거예요? x 플러스 y로 하니까 가로를 쳐야죠. 이렇게 써야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그죠? 그러면 x로만 나눈 거지 x 플러스 y로 나눈 게 아니잖아. 이렇게 698번에 왜 숫자를 먼저 안 쓰고 문자만 먼저 썼어요? 거꾸로 써볼게. 2 나누기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네. 이렇게 쓰면 a 플러스 b를 이렇게 된 건데 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뒤에다 쓰는 게 맞지. 나눗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원래 4 나누기 2하고 2 나누기 4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누기로 표현하려면. 근데 이제 얘를 이런 경우는 상관없어. 곱하기로 바꾸면 얼마로 바뀌지? 2분의 1로 바뀌죠. 곱하기로 바꾸면. 이럴 때는 앞에 써도 뒤에 써도 똑같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써야지. 2분의 1에 a 플러스 b라고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로 바꾸면 2 곱하기 4나 4 곱하기 2나 똑같으니까. 곱셈은. 근데 나눗셈은 앞에 있냐 뒤에 있냐가 되게 중요하죠. 완전히 달라지는 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중학교 때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문자식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얘네들이 아니야. 얘죠, 얘. 이 새끼. 문자를 사용한 식. 얘가 어려운 거예요, 얘가. 얘가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제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나오는 거잖아.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잘해야 된다.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수학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 다음에 더 가서도 잘할 수 있는 소질이 보이는 게 이제 이런 걸 잘해야죠. 말로써 나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뭐 지금은 너희들 해당 사항이 없지만 고등학교 수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짝만 보여줄게. 살짝만 보여주면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봐. 그냥 너희들이 이제 아직은 멀었지만 자, 이게 이제 고등학교 문제라면 이게 짧게 끝나는 그런 문제들은 없어요. 다 말로. 그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쭉 말로 이렇게 된 건 내가 뭔 뜻인지 알아야 되게. 어? 여봐, 다 말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걸 다 수학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다 말로 나오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딱 간단하게만 나왔지만 그런 문제들보다는 이렇게 말로써 서술하거나 이런 말들로 이렇게 해석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로 나오는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풀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식을 이용하는 식은 우리가 상식적인 몇 가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 알아야 될 몇 가지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675번이나 676번이나 677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식 같은 걸 몰라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A단계 가기 전에 워밍업부터 먼저 좀 시켜줄게요.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런 말은 다 쓴다고. 문자를 사용한 식, 막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거나 일반적인 수량이 나타날 때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 사이의 관계를 이 말 듣고 내가 이해됐어, 알았어, 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이게 뭐야 이게 뭐? 문자로 그냥 나타내래. 문제의 뜻을 파악하여 규칙을 찾는 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이죠. 이거 읽으면은 이 문제 읽으면은 문제가 막 풀리나? 안 풀려요. 이건.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몇 번하고 몇 번이냐면 2번하고 3번이야. 2번하고 3번이에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내용은 2번하고 3번이야. 그래서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볼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처음에는 우리가 마우스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하나 그려.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를 거, 시, 속.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별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 공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거라는 것은 거리를 얘기해요. 거리. 여기서 시간을 얘기해요. 시간. 속은 속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리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얘기야. 얘는 둘이 이렇게 이 관계 있잖아. 근데 거속시 아니에요? 거속시. 거속시나 거시속이나 똑같죠? 시간 곱하기 속력 이렇게 구하면 되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은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나머지 거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분의 이거란 얘기지. 이렇게 분수의 관계로.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속력은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면 좀 편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얘는 둘이 곱한 거. 얘를 구하려면 이렇게 한 거. 얘를 구하려면 이렇게 한 거. 그치? 거시속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게 이런 거예요. 혹시 아빠나 뭐 엄마 이게 차를 보면 속도계가 있죠? 이게 뭐 이제 10km다, 20km다 해가지고 100km, 뭐 120km 막 이렇게 속도계가 이제 속력을 높이면은 이게 올라가는 거. 혹시 앞에 봤으면 계기판에 이런 게 있을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어떠한 예에서 우리 집에서 그 어떤 그 시골까지 100km 떨어져 있대요. 근데 내가 1시간 만에 간대. 1시간 만에 간대. 1시간 만에 간대. 그러면 나는 속력이 1시간에 100km를 갈 수 있는 속력을 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속력을 느리게 갔어. 그럼 몇 시간 걸리겠어? 내가 한 50km로 간다고 칩시다. 시속. 그러면 몇 시간 걸리죠? 시속 50km라는 것은 1시간에 50km 갈 수 있는 속력으로 가는 거야. 그럼 100km 가려면 2시간 걸리겠죠? 2시간 걸리겠죠? 1시간에 50km 가니까 2시간 걸려야 100km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얘처럼 해보면 2시간 걸린다. 100km를 가는데 2시간 걸린다. 얼마야? 시속 50km per hour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호에도 이미 나와 있어. 속력의 기호가 km per hour 이렇게 쓰죠. 여기 hour가 뭐야? 시간, 1시간. 그렇지? 이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킬로미터는 거리잖아. 아니면 이렇게도 쓰죠. 미터 퍼 미리. 1분당 몇 미터를 갈 수 있는. 그럼 퍼라는 것은 나누기를 의미하는 거죠. 나누기. 물리 과학 기호에서. 그 다음에 얼마? 또 센티미터 퍼 이거 뭐겠어요? S가 초. 그쵸? 그쵸? 그러면은 1초에 몇 센치를 간다. 이런 기호들이 전부 다 무슨 기호예요? 속력의 기호죠. 속력의 기호. 이런 기호들이. 그럼 이 위에 거는 다 뭐의 기호들입니까? 센티미터라든가 미터라든가 킬로미터는 다 거리의 기호들이잖아요. 아래 H라든가 M이라든가 S는 전부 다 시간의 기호들이잖아. 이렇게 속력의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이건 좀 이따 이제 암기하기 할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는데 농도, 소금물뿐만 아니라 설탕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라면 국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외웁니다. 학생들이.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을 해봐. 이제 그래서 영서가 오늘 이제 학원을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오빠도 없어. 진짜예요 오늘. 진짜? 헐. 근데 집에 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딱 밥통을 열었더니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물도 없어. 라면도 뭐 없어. 이거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이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찬장을 열었더니 라면도 없어. 근데 이제 엄마가 라면을 예전에 하면서 너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스프를 빼놓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라면 국물을 끓여서 먹을까?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국물을 끓이려면 뭐하고 뭐를 넣죠? 물하고 스프를 넣죠. 계란도 넣어요. 그쵸? 아이 계란 이런 건 빼. 계란도 계란도 없어 씨발. 계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여튼 냉장고에. 그래서 물 없으면요? 물은 수돗물 있잖아. 그치? 수돗물 있으니까. 수돗물 끊기면요? 어? 수돗물이 끊기면? 그럼 굶어야지 뭐. 스프만 이렇게 찍어 먹어. 자, 물하고 스프가 있단 말이에요. 물하고 스프를 섞은 게 그 국물이지 라면 국물. 근데 여기에서 꺼야 돼요 그거. 자 여기에 이제 그 물하고 스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프의 양이 이렇게 물하고 스프가 이제 이게 라면 국물이야. 라면 국물이죠. 분의 스프. 이렇게 하면 스프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엄청 짜겠죠. 맞지? 스프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여기도 많아지는데 스프의 양이 많으면 짤 거 아니야. 짜다는 얘기는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짜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넣었어? 이게 너무 짜네. 그래서 물을 막 넣었어. 그 라면 국물에다가. 물을 여기다 더 추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는 커지고 위에는 그대로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농도가 낮아지겠죠. 맞지?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또 너무 싱거워.
그럼 어떻게 하죠? 스프도 더 없어. 그러네. 스프도 더 넣으면은 당연히 짜지는데 스프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소금을 넣어요. 소금도 없어. 후추. 후추도 없어. 그럼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려 그냥. 계속 끓이면 되죠. 네? 네? 계속 끓이면 물이 증발할 거 아니야. 스프가 증발하니? 스프는 증발하지 않지? 물이 증발하면 물이 줄어들 거 아니야. 증발시킬 거 아니야. 아, 저, 그러면은 졸인다고 하잖아 우리가. 맞아. 졸이면은 다시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물이 줄어드니까. 아, 라면 먹을 때도 라면 많이 끓이면요. 응. 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는 거지. 그래서 농도라는 게 이래요. 소금물이라는 것은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금이 있는 건데 소금이 많으면 농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렇죠? 소금이 적으면 농도가 낮을 거야. 근데 여기다가 물을 더 넣으면 농도는 낮아지겠지?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끓인다는 얘기는 물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증발해서 물만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농도는 높아지겠죠? 이제 이런 형태의 생각들을 해야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문제 나올 때는 물을 얼마를 증발시켜서, 아니면 너무 짜서 물을 더 집어넣어서, 아니면 너무 싱거워서 소금을 더 넣어서 이런 식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음. 저기 소금물의 농도요. 음. 구하는 식이요. 음.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이잖아요. 곱하기 100%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금물의 양이랑 소금의 양이 바꿔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서 계산하면, 틀려요? 자, 농도가요 100%를 넘을 수 있을까? 아니요. 농도는 100%를 넘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 위에는 소금이고 아래는 소금물 더하기, 아니 소금물이니까 소금하고 물하고 섞인 거죠. 소금물이라는 것은 소금하고 물하고 섞인 거죠. 그럼 물이 하나도 없으면 그때가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럼 소금물의 소금의 양이 똑같으니까 1이잖아. 1 곱하기 100 하면 그게 100%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얘는 소금물이 더 이상 아니라 그냥 소금 덩어리인 거야. 농도가. 그런데 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얘는 무슨 분수가 되죠? 가분수가 되니 진분수가 되니? 진분수가 되죠. 분모가 더 큰. 그럼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봐야 100%를 넘지를 못한다고. 농도는 100%를 넘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둘이 만약에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소금 플러스 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하면 100%가 넘어버리잖아. 그럼 말이 안 되지?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소금이 30g 있고 물이 100g 있어. 그러면 얘 아래도 30일 거 아니야. 소금이니까.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100%가 훨씬 넘어버리잖아.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우리가 지금 농도 공식을 외웠다면 농도 공식이 이거였어요. 아, 소금 곱하기 100이 농도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여기서 식을 세우는 것은 사실 이 농도 공식으로도 세우지만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소금만 내두려면 어떻게 돼요? 얘만 내두고 싶어. 그러면 나누기가 지금 소금물이지. 나누기는 1로 가면 뭐 되죠? 나누기는 1로 가면 곱하기가 되는 거지. 잘 들어야 돼. 소금은 농도에다가 얘가 넘어가면 나누기는 곱하기가 돼. 그러니까 곱하기 소금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100이니까 1로 넘어가면 뭐 돼요? 나누기 100이 되죠? 네. 그럼 100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이 말이 그 말이죠. 소금의 양은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것은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유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소금만 내두고 다 1로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치? 공식을 외우기 싫으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외워두고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넘기면.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식 세우는 것을 연습을 해볼 건데, 일단은 너희들 보고 먼저 식을 세워보라고 할 거예요. 쌤이. 틀리든 맞든 간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번 식을 세워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쌤이 거기서 교정을 하나씩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디를 해보냐면 그 A 페이지에 A단계 첫 번째 A단계, 이게 A단계죠. 이게 5-1번 여기를 먼저